안녕하세요. 후회 없는입니다. 오늘 아침에 거울을 보셨을 때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아, 나도 참 늙었네. 주름이 이렇게 많아졌구나. 예전 같지 않네. 혹시 이런 생각 하셨나요? 아니면 이런 생각은요? 나는 왜 이것밖에 못했을까? 인생을 왜 이렇게 살았을까? 나는 왜 이 모양이지? 우리는 종종 자기 자신에게 가장 가혹합니다. 남에게는 하지 않을 말을 자신에게는 서슴없이 합니다. 나는 부족해, 나는 못나서, 나는 가치가 없어. 이런 말들을 자기 자신에게 매일 하면서 살고 계시지는 않나요? 오늘 제가 여러분께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바로 자기 수용입니다. 자기 수용이란 있는 그대로의 나를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완벽하지 않은 나, 실수도 하고 부족한 점도 있는 나, 그런 나를 그대로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게 뭐가 중요해요? 그냥 내가 부족한 건 사실인데.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자기 수용은 단순히 기분 좋으라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의 건강, 행복, 관계, 그리고 남은 인생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자기 수용은 더욱 중요해집니다. 젊었을 때는 앞으로 바꾸면 되지 하고 생각할 수 있지만 나이가 들면 이미 일어난 일들, 이미 지나간 시간들을 마주해야 하니까요. 과거의 실수, 후회되는 선택, 이루지 못한 꿈, 변해버린 몸과 마음. 이런 것들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가 남은 인생의 질을 결정합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자기 수용이 중요한 5가지 이유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나면 여러분은 자기 자신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질 겁니다. 그리고 조금 더 따뜻하게, 조금 더 너그럽게 자신을 대하게 될 거예요. 그럼 이제 시작해 볼까요? 마이너스. 첫 번째 이유는 자기 수용이 마음의 평화를 줍니다입니다. 자기 자신을 받아들이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끊임없이 자신을 비난하고 후회하고 자책합니다. 마음이 편할 날이 없어요. 왜 그때 그렇게 했을까? 왜 나는 이것밖에 안 되지? 다른 사람들은 다 잘하는데 나만. 이런 생각들이 머릿속에서 계속 맴돕니다. 잠자리에서도, 밥 먹을 때도, 걸을 때도 끊임없이 자신을 괴롭힙니다. 이건 정말 지치는 일입니다. 마치 24시간 자기 자신과 싸우고 있는 것과 같아요. 평화로울 수가 없습니다. 반대로 자기 수용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래, 나는 완벽하지 않아. 실수도 했어. 하지만 괜찮아. 나는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어. 이렇게 생각하면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자기 자신과 싸우지 않아도 되니까요. 자기 수용은 자기 자신과 화해하는 것입니다. 오랫동안 싸워온 적과 평화 협정을 맺는 것과 같아요. 전쟁이 끝나면 얼마나 평화롭겠어요? 첫째, 과거에 대한 후회가 줄어듭니다. 우리 모두 후회되는 일이 있습니다. 그때 그렇게 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다르게 선택했어야 했는데. 하지만 과거는 바꿀 수 없습니다. 아무리 후회해도 돌아갈 수 없어요. 그런데도 우리는 계속 후회합니다. 이건 자신을 괴롭히는 것밖에 안 됩니다. 자기 수용을 하면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그때 나는 그게 최선이라고 생각했어. 결과가 좋지 않았지만 그때의 나로서는 어쩔 수 없었어. 이제는 받아들이고 앞으로 나아가자. 이렇게 생각하면 후회의 고리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둘째, 자기 비난이 멈춥니다. 자기 자신에게 넌 왜 그 모양이야? 넌 정말 못났어. 이런 말을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건 자기 학대예요. 자기 수용을 하면 자기 비난이 멈춥니다. 대신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괜찮아. 누구나 실수할 수 있어. 부족한 점도 있지만 좋은 점도 있어. 셋째, 비교가 줄어듭니다. 저 사람은 자식이 잘 됐는데 나는. 저 사람은 돈이 많은데 나는. 저 사람은 건강한데 나는. 남과 비교하면 항상 부족해 보입니다. 비교는 불행의 시작이에요.
자기 수용을 하면 비교를 덜 하게 됩니다. 나는 나야. 내 인생은 내 인생이야. 남과 비교할 필요 없어. 넷째, 현재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과거를 후회하고 자신을 비난하느라 현재를 놓치고 있지는 않나요? 지금 이 순간을 즐기지 못하고 과거에 갇혀 있는 건 아닌가요? 자기 수용을 하면 과거에서 벗어나 현재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과거는 지나갔어. 지금 이 순간이 중요해. 자기 수용이 마음의 평화를 준다는 것, 이것이 첫 번째 이유입니다. 마이너스. 두 번째 이유는 자기 수용이 정신 건강을 지켜줍니다입니다. 자기 자신을 받아들이지 못하면 정신 건강에 심각한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자기 수용이 낮은 사람들은 우울증, 불안장애, 스트레스에 훨씬 취약합니다. 왜 그럴까요? 첫째, 자기 비난은 우울증을 유발합니다. 끊임없이 자기를 탓하고 비난하고 부정적으로 평가하면 뇌에서 스트레스 호르몬이 계속 분비됩니다. 이게 장기화되면 우울증으로 이어집니다. 나는 가치 없어. 나는 아무것도 잘하는 게 없어. 내가 있으나 마나야. 이런 생각이 계속되면 정말 위험합니다. 반대로 자기 수용은 우울증을 예방하고 치료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자신을 받아들이면 부정적인 생각의 고리가 끊어지거든요. 둘째, 완벽주의는 불안을 만듭니다. 나는 완벽해야 해. 실수하면 안 돼. 다른 사람에게 좋은 모습만 보여야 해. 이런 완벽주의는 엄청난 불안을 만듭니다. 항상 긴장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하게 되죠. 자기 수용은 완벽주의에서 벗어나게 해줍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아. 실수해도 괜찮아. 나는 있는 그대로도 충분해. 셋째, 자기 거부는 스트레스를 증가시킵니다. 자기 자신을 거부하고 싫어하고 부정하면 만성적인 스트레스 상태가 됩니다. 이 스트레스가 몸과 마음을 갉아먹습니다. 자기 수용을 하면 스트레스가 크게 줄어듭니다. 자기 자신과 평화롭게 지내니까 긴장할 이유가 없어지는 거예요. 넷째, 자존감이 높아집니다. 자기 수용과 자존감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기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면 자존감이 높아지고 자존감이 높아지면 정신 건강이 좋아집니다. 나는 소중한 사람이야. 나는 사랑받을 가치가 있어. 나는 나름대로 잘하고 있어. 이렇게 생각하면 정신적으로 훨씬 건강해집니다. 제가 아는 분은 평생 자기 자신을 미워하며 사셨습니다. 나는 못생겼어. 나는 학벌도 없어. 나는 아무것도 제대로 한 게 없어. 이런 생각 때문에 항상 우울했고 불안했고 사람들 앞에 나서기를 두려워했습니다. 60대가 되어서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러다 상담을 받으면서 자기 수용에 대해 배우게 됐습니다. 처음에는 내가 뭘 받아들여라고 했지만 조금씩 연습했습니다. 그래, 나는 완벽하지 않아. 하지만 나름대로 열심히 살았어. 못생겼다고 생각했지만 이 얼굴로 평생을 살았고 사랑도 받았어. 학벌은 없지만 경험과 지혜가 있어. 이렇게 생각을 바꾸니까 정말 마음이 편해지더래요. 우울한 기분이 줄어들고 불안도 덜해졌습니다. 그분이 말씀하시더군요. 평생 나를 미워하느라 힘들었는데 이제야 편해졌어요. 왜 진작 이렇게 못했을까요? 자기 수용이 정신 건강을 지켜준다는 것, 이것이 두 번째 이유입니다. 세 번째 이유는 자기 수용이 관계를 좋게 만듭니다입니다. 이상하게 들릴 수도 있어요. 자기를 받아들이는 게 왜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 영향을 미쳐? 하지만 정말 그렇습니다. 자기 자신을 대하는 방식이 다른 사람을 대하는 방식에 영향을 미치거든요. 첫째, 자기를 받아들이면 남도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자기 자신에게 가혹한 사람은 남에게도 가혹합니다. 자기 실수를 용납 못하는 사람은 남의 실수도 용납 못해요. 반대로 자기를 너그럽게 받아들이는 사람은 남에게도 너그럽습니다. 나도 완벽하지 않으니 저 사람도 완벽하지 않을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하게 되죠.
둘째, 자기 수용은 방어적 태도를 줄입니다. 자기에게 불만족한 사람은 비판에 예민합니다. 작은 말에도 상처받고 화내고 방어적으로 반응해요. 관계에서 갈등이 자주 생깁니다. 자기를 받아들이면 여유가 생깁니다. 비판을 받아도 그럴 수도 있지 하고 넘길 수 있어요. 셋째, 진정한 친밀감이 가능해집니다. 자기를 숨기면 진짜 친밀해질 수 없습니다. 항상 가면을 쓰고 있으니까요. 내 진짜 모습을 보여주면 싫어할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요. 자기 수용을 하면 있는 그대로의 나를 보여줄 수 있습니다. 그래야 진짜 친밀한 관계가 가능해요. 넷째, 사랑을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나는 사랑받을 자격이 없어라고 생각하면 누가 사랑해줘도 믿지 못합니다. 왜 나를 좋아하지? 뭔가 이유가 있을 거야 라고 의심하죠. 자기 수용을 하면 사랑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나도 사랑받을 만한 사람이야. 자기 수용이 관계를 좋게 만든다는 것, 이것이 세 번째 이유입니다. 마이너스. 네 번째 이유는 자기 수용이 성장을 가능하게 합니다입니다. 자기를 받아들이면 그냥 현재에 안주하는 거 아니에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오해합니다. 하지만 사실은 정반대입니다. 자기 수용이야말로 진정한 성장의 출발점입니다. 첫째, 현실을 직시할 수 있습니다. 자기를 받아들이지 못하면 자신의 약점을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부정하거나 숨기려고 하죠. 그러면 개선할 수 없어요. 자기 수용을 하면 솔직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 나는 이 부분이 부족해. 인정해. 인정해야 바꿀 수 있습니다. 둘째,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실패하면 나는 정말 쓸모없는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면 새로운 도전을 못합니다. 실패가 두려우니까요. 자기 수용을 하면 이렇게 생각합니다. 실패해도 괜찮아. 그래도 나는 가치 있는 사람이야. 그러면 용기 있게 도전할 수 있어요. 셋째, 비판을 성장의 기회로 삼을 수 있습니다. 자기 수용이 안 되면 비판에 무너지거나 화를 냅니다. 하지만 자기 수용이 되면 비판에서 배울 점을 찾을 수 있어요. 이 피드백에서 내가 배울 게 뭘까? 이렇게 생각할 여유가 생깁니다. 넷째, 나이와 상관없이 변화할 수 있습니다. 이 나이에 뭘 바꿔라고 생각하시나요? 자기 수용을 하면 이렇게 바뀝니다. 지금의 나도 괜찮지만 더 나아질 수도 있어. 자기 수용이 성장을 가능하게 한다는 것, 이것이 네 번째 이유입니다. 마이너스. 다섯 번째 이유는 자기 수용이 후회 없는 인생을 만듭니다입니다. 인생의 마지막에서 가장 큰 후회가 뭘까요? 많은 연구들이 같은 결과를 보여줍니다. 남들이 기대하는 삶이 아니라 나 자신에게 진실한 삶을 살 걸. 이게 가장 큰 후회래요. 자기 수용은 나 자신에게 진실하게 사는 것의 시작입니다. 첫째, 있는 그대로의 나로 살 수 있습니다. 남의 기대에 맞추느라 진짜 나를 숨기고 살았다면 그건 내 인생이 아닙니다. 자기 수용을 하면 나는 나야. 이대로도 괜찮아라고 말할 수 있어요. 둘째, 과거와 화해할 수 있습니다. 지나간 일들, 실수들, 후회되는 선택들. 이것들을 받아들이면 마음이 편해집니다. 그때는 그게 최선이었어. 이제는 놓아줄 거야. 셋째, 남은 인생을 충실히 살 수 있습니다. 과거를 후회하느라 현재를 놓치지 않습니다. 자기를 비난하느라 에너지를 낭비하지 않습니다. 그 에너지로 지금을 살 수 있어요. 넷째, 평화롭게 인생을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자기 자신과 화해한 사람은 평화롭게 인생을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나는 완벽하지 않았지만 나름대로 잘 살았어. 마이너스. 여러분, 지금까지 자기 수용이 중요한 5가지 이유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첫째, 마음의 평화를 줍니다. 둘째, 정신 건강을 지켜줍니다. 셋째, 관계를 좋게 만듭니다. 넷째, 성장을 가능하게 합니다.
5째, 후회 없는 인생을 만듭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자기 수용을 할 수 있을까요? 첫째, 자기 자신에게 친절하게 말하세요. 비난 대신 격려를 해주세요. 둘째, 완벽을 포기하세요. 충분히 좋다로 만족하세요. 셋째, 과거의 실수를 용서하세요. 그때는 그게 최선이었습니다. 넷째, 남과 비교하지 마세요. 나는 나입니다. 다섯째, 자신의 장점도 인정하세요. 부족한 점만 보지 마세요. 여섯째, 나이 든 것을 받아들이세요. 이것도 삶의 일부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완벽하지 않아도 됩니다. 실수해도 됩니다. 부족한 점이 있어도 됩니다. 여러분은 있는 그대로 소중한 사람입니다. 지금까지 열심히 살아오셨습니다. 가족을 위해, 사회를 위해 헌신하셨습니다. 이제는 자기 자신을 받아들일 때입니다. 자기 자신에게 수고했어, 잘했어, 괜찮아라고 말해줄 때입니다. 오늘 거울을 보시면 이렇게 말해보세요. 나는 있는 그대로 괜찮은 사람이야. 나는 나를 받아들여. 그 한마디가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자기 수용은 자기 자신에게 주는 가장 큰 선물입니다. 건강하시고 자신을 사랑하세요. 감사합니다.